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클래식에서 출판된 위다의 플랜더스의 개입니다. 어렸을 때 만화 영화로 접했던 소설인데요. 꽤 오랫동안 방영을 해서인지 긴 소설로 기억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으로 접해서 읽어보니 짧은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넬로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추운 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파트라슈를 생각했고 어마어마한 돈 지갑을 발견했음에도 선한 마음으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넬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을 마지막 순간에 본 것도 그러하고 넬로의 엄청난 재능을 숨을 거둔 뒤에 인정을 받는 그 모든 마지막 장면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볼 때는 어른들이 너무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어른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어보니 넬로와 거리를 두게 했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았던 코제 씨도 그런 코제 씨를 이해하는 예한다스 할아버지도 코제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예한다스 할아버지가 넬로에게 전해준 말 중에 우리는 가난하단다. 신이 준 대로 받아들여야 해.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단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때때로 선택할 수 있단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매 순간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각자 어떻게 다를까요? 짧은 삶, 고단했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파트라슈가 있어 힘을 낼 수 있었던 플랜더스의 넬로와 파트라슈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플랜더스에게 위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다. 그들은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작은 넬로는 아르덴 태생이었고 커다란 파트라슈는 플랜더스 태생이었다. 둘은 나이는 같았지만 한 명은 아직 어렸고 다른 한 명은 벌써 늙어버렸다. 둘은 늘 함께 지냈다. 둘 다 고아였고 궁핍했으며 같은 사람에게 삶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하기 시작했다. 둘의 끈끈한 인연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커갈수록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며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플란더스의 작은 마을 언저리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 살았다. 안트베르펜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플랜더스 마을은 평탄한 너른 초원과 옥수수밭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운하를 따라 포플러와 오리나무가 한 줄로 늘어서서 바람에 흔들렸다. 마을에는 20채 정도의 집과 농가가 있었는데 덧문은 밝은 초록색이거나 하늘색이고 지붕은 붉은 장밋빛이거나 검은색 또는 흰색이었다. 회반죽을 바른 벽은 햇빛 아래서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이끼가 깔린 언덕 위로 풍차가 서 있었다. 풍차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는 시골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근 반세기 전 나폴레옹의 군대를 위해 밀을 빻던 시절에는 날개까지 온통 주홍색이었지만 이제는 바람과 햇살에 시달리며 색이 바래 붉우죽죽한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늙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관절처럼 뻣뻣하게 돌다가 말다가 하면서 기묘하게 움직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두 밀을 빻았다.
곡식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빻으면 마치 불경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았다. 원뿔 모양의 첨탑을 한 풍차 맞은편에 작고 오래된 회색 성당 대신 다른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다. 교회의 종은 저지대 국가에 있는 모든 종이 그렇듯 묘하게 가라앉은 공허하고 슬픈 소리로 아침, 점심, 저녁을 알렸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그런 여리고 감상적인 종소리를 들으며 마을 언저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오두막 앞에는 파도도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쫙 펼쳐진 옥수수밭 너머 북동쪽으로는 안트베르펜 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오두막에는 아주 늙고 가난한 노인 예한다스가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의 군인이었고 황소가 고랑을 뭉개듯이 전쟁이 자신들의 땅을 짓밟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상처만 입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다리를 절었다. 예한다스가 80살이 되던 해 아르덴의 스타벨로 근처에 살던 딸이 2살 난 아들을 남기고 죽었다. 할아버지가 된 예한다스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지만 불평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받아들였고 아이는 곧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니콜라스의 애칭인 넬로라고 불리는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무럭무럭 자랐다. 비록 볼품없고 작은 오두막이지만 만족하며 살았다. 오두막은 정말로 초라하고 조그마한 흙집이었다. 하지만 조개 껍질처럼 하얗고 깨끗했으며 콩과 허브, 호박을 키우는 작은 정원도 있었다. 할아버지와 넬로는 끔찍하게 가난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보내는 날도 많았다.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양껏 먹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곧 천국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를 아주 다정하게 보살폈고 아이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했으며 마음씨도 고왔다. 2 사람은 빵 한 조각이나 양배추 몇 잎에도 행복해했고 하늘이나 땅에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았다. 다만 파트라슈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파트라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파트라슈는 2 사람에게 전부였다. 보물이자 곡간이었고 금덩이가 든 금고이자 돈을 부르는 요술 지팡이였다.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자 일꾼이었고 위안을 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파트라슈가 죽거나 떠나면 할아버지와 넬로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파트라슈는 2 사람의 몸이자 머리이며 손발이었다. 바로 2 사람의 목숨이었고 영혼이었다. 예한다스는 다리를 저는 노인이었고 넬로는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트라슈는 그런 2 사람의 개였다. 누런 털에 커다란 머리와 다리, 늑대처럼 똑바로 선 귀를 한 이 플란드스의 개는 여러 세대를 걸쳐 힘든 일을 해오면서 혈통적으로 근육이 잘 발달하였고 활처럼 휜 다리는 튼튼했으며 발바닥은 넓적했다. 파트라슈는 수세기 동안 아비에게 아들로 고되고 비참한 노동을 하던 종이었다. 노예의 노예, 하층민들에게 수레를 끄는 짐승이었다. 무거운 수레를 끌면서 힘줄을 단련시키며 살아왔고 그러다가 길 위에 단단한 돌 위에서 심장이 멈춰서 죽는 존재였다. 파트라슈의 부모는 2 플랜더스와 브라반트를 오가며 평생 고된 노동을 했다.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린 여러 도시와 햇빛 쏟아지는 그늘 하나 없는 길을 오가며 떠돌았다. 파트라슈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고된 일 말고는 다른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
욕을 얻어먹었으며 자랄 때 매질 세례를 받았다. 왜 아니겠는가? 파트라슈는 기독교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그는 단지 개인 것을. 파트라슈는 완전히 자라기도 전에 수레의 무게와 멍에의 쓰라림을 알게 되었다. 채 13개월이 못 되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란 바다에서 푸른 산으로 돌아다니는 한 철물상에게 팔려갔다. 파트라슈가 너무 어리다면서 옛 주인이 헐값에 팔아버린 거였다. 철물상은 짐승만도 못한 술주정뱅이였다. 파트라슈의 삶은 지옥이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에게 지옥의 고통을 주는 것은 기독교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파트라슈를 산 사람은 브라반트 사람으로 퉁명스럽고 못되고 난폭했다. 그는 주전자와 프라이팬, 커다란 병과 양동이, 도기류와 녹그릇, 양철을 술에 한가득 실은 뒤 파트라슈에게 온 힘을 다해 끌게 했다. 파트라슈가 수레를 끄는 동안 그는 옆에서 검은 담배 파이프를 물고 뚱뚱한 몸을 흔들며 느릿느릿 걸었고 걸어가다가 나오는 모든 술집과 카페에 들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트라슈는 매우 튼튼했다. 그런 잔인하고 고된 일을 시켜도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트라슈는 죽지 않았고 인정사정 없이 실린 짐수레와 끔찍하도록 무서운 채찍과 굶주림, 목마른 매질과 욕에 기진맥진 해가면서도 불쌍한 목숨을 이어갔다. 네 발 짐승 중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하고 근면한 그 희생자에게 플랜더스 사람들이 주는 보답이라고는 고통뿐이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파트라슈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루뱅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아주 더운 한여름이었다. 철물과 질그릇이 높이 쌓인 수레는 끔찍하게 무거웠다. 주인은 후들거리는 파트라슈의 사타구니에 채찍질을 할 때 말고는 개에게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설렁설렁 걷고 있었다. 그 브라반트 사람은 도로변에 술집이 나타날 때마다 들러서 맥주를 마셨지만 파트라슈에게는 개울의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했다. 파트라슈는 땡볕 아래 이글거리는 도로를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걸었다. 거의 12시간 가까이 물 한 모금도 축이지 못한 채였다. 먼지가 눈앞을 가리고 매질당한 곳은 욱신거렸으며 허리에 걸린 무자비한 무게의 수레는 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파트라슈는 그렇게 계속 걷다가 비틀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다. 파트라슈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하얀 먼지가 있는 길 위로 쓰러졌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주인은 파트라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주었다. 바로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참나무 몽둥이로 매질을 하는 거였다. 그 약은 파트라슈에게 주는 유일한 먹이였고 물이며 품삯이자 상이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이미 어떤 고통과 욕설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파트라슈는 여름날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한동안 개의 갈비뼈를 발로 차고 귀에다 욕설을 퍼붓던 브라반트 사람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에게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 개의 가죽을 벗겨서 장갑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그런 개에게 저주를 퍼부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작별 인사로 욕을 한 바가지 쏟고는 수레에서 멍에의 가죽줄을 떼어내더니 숲을 쪽으로 파트라슈의 몸뚱이를 차버렸다. 죽어가는 개를 개미가 물어뜯고
까마귀들이 쪼아대도록 남겨둔 채 그는 걸쭉한 욕설과 함께 투덜거리고 끙끙거리면서 느릿느릿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갔다. 그날은 루뱅에서 장이 서는 축일 바로 전날이었다. 그 브라반트 사람은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녹그릇을 가득 실은 수레를 서둘러 끌고 갔다. 그는 무섭게 욕지기를 내뱉었다. 아주 힘세고 참을성 많았던 파트라슈 없이 혼자 힘으로 수레를 끌고 루벤까지 힘겹게 가야 했기 때문에 분통이 터졌다. 하지만 남아서 파트라슈를 돌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 짐승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 쓸모가 없었다. 그는 파트라슈를 대신하기 위해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큰 개를 발견하면 훔쳐다가 수레를 끌게 할 심산이었다. 사실 그는 파트라슈를 거의 공짜로 부려먹었다. 2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좋은 날씨나 궂은 날씨에도 끊임없이 부려먹었다. 파트라슈는 꽤 쓸모가 있었고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인간으로서만 현명했다. 개는 홀로 도랑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충혈된 두 눈을 새들에게 뽑아먹히게 내버려 둔 채 자신은 루뱅의 축제에서 구걸하고 훔치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할 생각에 길을 재촉했다. 짐수레를 끄는 죽어가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겠는가. 개의 고통 때문에 동전 한 줌과 즐거움을 버릴 이유가 없었다. 파트라슈는 그렇게 수풀의 도랑에 버려져 있었다. 그날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걷거나 노새, 마차, 수레를 타고 서둘러서 즐겁게 루뱅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트라슈를 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죽어가는 개는 브라반트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한참 뒤에 축제 참가자들 사이로 힘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걸어왔다. 그는 몸집이 작고 등도 굽었으며 발도 저렸다. 전혀 축제에 가는 느낌이 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초라하고 불쌍하게 차려입었고 축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내는 먼지 사이를 조용히 느릿느릿 몸을 끌며 걸었다. 할아버지는 파트라슈를 보고 멈춰서서 무슨 일인가 생각하더니 길을 벗어나 풀숲 도랑의 잡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친절하고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개를 살펴보았다. 할아버지 옆에는 장밋빛 볼에 짙은 눈동자를 가진 조그마한 금발머리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가슴께 높이까지 오는 수풀을 헤치고 와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커다란 불쌍한 짐승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것이 조그마한 넬로와 커다란 개 파트라슈의 첫 만남이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죽어가는 개를 아주 힘겹게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끌고 갔다. 오두막은 개가 누워있던 들판에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할아버지와 넬로는 오두막에서 아픈 개를 정성껏 보살폈다. 파트라슈는 더위를 먹어 발작을 일으킨 거였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자 잠시 후 정신이 들었고 황갈색의 네 발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몇 주 동안 파트라슈는 아무런 쓸모도 없었고 힘도 없었으며 죽을 듯이 앓기만 했다. 하지만 욕설이나 매질도 당하지 않았다. 대신 어린아이의 안쓰러워하는 속삭임과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만을 느꼈다. 외로운 할아버지와 행복한 어린아이는 열심히 아픈 파트라슈를 돌봤다. 파트라슈는 오두막 구석 건초더미에서 잠을 잤다. 할아버지와 아이는 어두운 밤이면 파트라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주의 깊게 숨소리를 들었다. 공허하지만 큰 소리로 처음으로 컹 하고 짖자
두 사람은 파트라슈의 회복을 확신하며 크게 웃었고 기쁨에 들떠 눈물을 글썽였다. 어린 넬로는 기쁨에 차서 개의 다부진 목에 마거리트 꽃을 엮어 목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목을 껴안은 뒤 싱싱하고 붉은 입술로 키스했다. 그렇게 파트라슈는 조금 수척해지기는 했지만 강하고 힘센 덩치 큰 개로 다시 일어났다. 일어나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레를 끌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어서 파트라슈의 슬퍼 보이는 커다란 눈망울에는 약간 놀란 기색이 어렸다. 파트라슈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이 피어났고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충성심이 생겨났다. 파트라슈는 감사할 줄 아는 게였다. 엎드린 채 그윽하고 사색에 잠긴 갈색 눈으로 친구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이 즈음 한때 군인이었던 예안다스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매일 작은 수레를 끌었다. 소를 키우는 이웃들의 우유통을 안트베르펜까지 배달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 일도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엾게 여겨서 준 거였다. 그래도 이웃들은 할아버지보다는 사는 게 조금 더 넉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정직한 사람에게 우유통 운반을 맡기고 자신들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소와 닭, 오리를 돌보며 작은 텃밭을 일구는 편이 더 좋았다. 하지만 우유 나르는 일도 할아버지에게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83살이었고 안트베르펜은 꽤 멀었다. 어느 날 다시 건강을 되찾은 파트라슈는 목에 마거리트 목걸이를 두르고 햇볕 아래 누워서 할아버지가 우유통 나르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이튿날 아침 파트라슈는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먼저 수레로 가서 손잡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준 밥값을 하고 싶다는 듯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듯이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오래 망설였다. 할아버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개에게 멍에를 씌워 부려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지 않자 파트라슈는 이빨로 수레를 끌려고 했다. 파트라슈가 끈질기게 자신을 구해준 보답을 하려고 하자 결국 할아버지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는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 수 있게 수레를 손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 일은 파트라슈가 생을 마칠 때까지 매일 아침 하는 일이 되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루뱅의 축제날 도랑에서 죽어가던 개를 구한 행운에 감사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매년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친구가 된 힘세고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었다면 수레에 우유통을 가득 싣고 눈길이나 바퀴 자국이 깊게 팬 진흙 위를 다니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을 것이다. 파트라슈에게도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 옛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끌고 걸을 때마다 후려치는 채찍을 맞아야 했다. 그때에 비하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쓰다듬어주고 칭찬해 주었고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빛나는 노쇠병이 든 작고 가벼운 초록색 수레를 끄는 일은 마냥 즐거웠다. 게다가 일은 3-4시면 끝났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하든 자유였다.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거나 기지개를 펴도 되었고 들판을 돌아다니거나 어린 넬로와 뛰어다니고 다른 개들과 놀아도 좋았다. 파트라슈는 아주 행복했다. 파트라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의 옛 주인은 메헬렌의 장에서 술에 취해 싸우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새집에서 사는 행복한 파트라슈를 찾아오거나 방해할 일은 없었다. 몇 년 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안 그래도 다리를 절었는데
이제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는 수레를 끌고 나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자주 다녀서 시내를 잘 알고 있는 6살 된 어린 넬로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맡게 되었다. 넬로는 우유를 팔고 잔돈을 받아서 품위 있고 진지하게 우유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넬로를 모두 사랑스러워했다. 이 어린 아르덴 소녀는 생김이 아주 예쁘장했다. 진지하고 부드러운 까만 눈에 볼은 발그레했으며 금발머리는 목까지 넘실거렸다. 넬로와 파트라슈가 지나갈 때면 많은 화가들이 둘의 모습을 스케치하곤 했다. 둘은 테니르스, 미르스, 반톨의 그림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이었다. 커다란 우유통을 실은 초록색 수레, 목줄에 달린 방울을 딸랑거리며 걸어가는 커다란 황갈색의 개, 그 옆에서 걷는 작고 하얀 발에 커다란 나막신을 신은 작은 아이는 루벤스가 그린 아기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진지했으며 순수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아주 즐겁게 일을 했다. 여름이 오자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몸도 많이 좋아졌지만 다시 일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문 옆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넬로와 파트라슈가 정원의 쪽문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비몽사몽 꿈을 꾸다가 또 작은 기도를 하다가 마치 시계가 3시라고 알려준 것처럼 다시 깨어나서 넬로와 파트라슈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둘이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파트라슈의 가죽끈을 풀어주었다. 파트라슈는 기뻐서 컹컹 짖으며 몸을 흔들었고 넬로는 자랑스럽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 셋은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서 호밀빵과 우유, 수프를 먹었고 드넓은 들판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다가 저녁 노을이 성당의 첨탑에 들이우면 할아버지가 외우는 기도문을 들으면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넬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하고 순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갔다. 봄과 여름이면 특히 더 행복했다. 플랜더스는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다. 어쩌면 루벤스가 살던 곳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곳인지도 모른다. 구슬픈 종소리를 울리는 회색의 뾰족한 탑을 빼면 아무 특색 없는 평원에 옥수수와 유채, 목초지와 밭만 지겹도록 반복되었다. 집단을 들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나 삭정 2단을 든 나무꾼이 오가는 모습이 전부로 아무런 변화도 다양성도 아름다움도 없는 곳이었다. 산골이나 숲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지루하고 끝도 없이 광활하고 따분한 들판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갑갑할 것이다. 그래도 플랜더스는 푸르고 비옥했다. 지루하고 단조로웠지만 드넓은 지평선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운하 주변의 골풀 사이에는 꽃들이 피었고 싱그러운 나무들도 우뚝 서 있었다. 거대한 바지선들이 검은 선체를 뒤로 한 채 태양을 향해 가고 배에 실린 작은 초록색 통들과 펄럭이는 색색의 깃발들이 나뭇잎을 배경으로 멋진 광경을 만들어냈다. 어쨌든 그곳은 아이와 개가 충분히 즐길 만큼 푸르고 숨쉴 공간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둘은 일이 끝나면 운하 옆에 풀숲에 몸을 파묻고 누워서 거대한 선박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배가 실어다주는 상쾌한 바닷바람이 시골 여름의 꽃향기에 섞여 불어왔다. 하지만 겨울은 정말로 힘들었다. 뼈가 시리도록 추운 어둠 속에서 일어나야 했고 밥을 굽는 날도 많았다. 추운 날 밤에 오두막은 헛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뜻한 날에는 덩굴들에 뒤덮여서 오두막도 꽤 예쁘게 보였다. 포도 덩굴은 비록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꽃이 피어나고
추수를 하는 계절 내내 오두막을 정말 화사하게 초록으로 장식해 주었다. 하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작은 오두막의 흙벽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포도넝쿨도 잎이 다 떨어져 까맣게 말라붙었다. 헐벗은 땅은 아주 황량하고 우물했으며 때때로 집 바닥에 물이 찼다가 그대로 얼어버렸다. 겨울은 힘들었다. 눈이 오면 넬로의 작고 하얀 팔다리가 얼어붙었고 파트라슈의 용감하고 지칠 줄 모르는 발도 얼음 조각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넬로와 파트라슈는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넬로는 나막신을 신고 씩씩하게 걸었고 파트라슈도 네 다리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걸으면서 가죽끈에 달린 방울을 딸랑딸랑 울렸다. 가끔 안트베르펜의 거리에 한 아줌마는 둘에게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주었다.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친절한 상인이 난로에 넣을 장작을 작은 수레에 넣어주기도 했다. 마을로 돌아오면 이웃 아주머니가 배달하는 우유를 조금 나눠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넬로와 파트라슈는 해가 일찍 떨어져서 어스름이진 눈밭 위를 신나게 소리 지르며 집으로 밝고 행복하게 달려갔다.